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좋은 소식 두 가지를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호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 6월에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배운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제 친구를 응원하고 채팅방 정보에 관심을 갖고 채팅방에서 매주 퀴즈에 참여하신 투자자분들에게는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일주일에 3회 이상 저녁 수업의 주요 내용을 메모해 제출하셔도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아카데미 복지 코너에서 경품을 추첨합니다. 최소로는 4,000원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에서부터 최대 500만원의 현금까지 타실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연속 저녁 수업의 주요 내용을 필기하신 분들에겐 15인치의 맥북을 상금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에 777이라고 보내시면 4,000원 어치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록적인 현금 보유고를 쌓으며 자사주 매입 속도를 늦췄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워렌 버핏이 3분기에 241억 달러의 적자를 냈고 이는 환산해보면 30조 원의 손해를 본 셈인 겁니다. 하지만 13분기까지 누적 235억 달러의 흑자를 냈으니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조금의 적자만 본 셈입니다. 적자의 원인은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사들인 데 있습니다. 현재 워렌 버핏이 보유한 애플 주식의 시가총액은 1,568억 달러나 됩니다. 그럼 애플의 시가총액은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요? 워렌 버핏 같은 큰 투자자와 큰 구매자가 애플과 같은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전 정말 비싼 상품이나 비싼 회사들은 모두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LV그룹 같은 경우 그들은 사람을 3가지 계층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연 2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연 5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이며 마지막 그룹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LV그룹이 이렇게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부자들의 지원 덕분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연간 소득이 50만 달러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있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돈이 많아야 가상의 것에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애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었지만 지금으로선 앞으로 애플이 여전히 오른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2007년에 아이폰을 처음 봤을 때 핸드폰이 너무 이뻐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애플 주식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현실 안경인 애플의 VR 안경을 보면 정말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좋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신기하지는 않습니다. 주가는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실적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의 시세를 보면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여 우리에게 약간의 호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금요일 밤에 발표된 미국 고용 데이터가 이번 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국 증시의 상승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두 증시는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둘째, 이번 주에 재정과 관련된 큰 사건이 뭐가 있으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핵심 주식의 실적은 어떠할 전망인지, 셋째, 제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는 지금 이 회사와 개인의 재무 성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비농업 고용 데이터에 따르면 실업률은 3.8%에서 3.9%로 증가했으며 시장은 3.8%를 전망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또 이전에는 비농업 취업자 수가 30만 명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이번에는 18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발표된 증가 수치는 15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취업자가 크게 늘어 생긴 단기적 현상일 뿐 지속되진 않을 것이며 이달 들어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서고 있고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나빠졌다는 점은 주식시장에게 있어선 희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중요한 재무 보고서 외에도 두 기관에서 발표한 마커스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와 ISM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는 두 가지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실제로 서비스 산업이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보여주며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50 이상이면 시장이 더 번영하고 확장되었다고 보고 50 미만이면 산업이 쇠퇴 단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각각 50.6과 51.8로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 속도는 비교적 느리며
이전 수치인 50.9와 53.6보다도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장 전망치가 각각 50.9와 53이었는데 시장의 예측보다도 더 밑돌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3대 데이터가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는 의미이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도 더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데이터들은 향후 금리 인상 중단과 2024년 금리 인하를 하는데 좋은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발표 후 미국 주식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밤 1.38%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주봉의 흐름이 큰 양봉을 이뤘고 일봉도 빠르게 반등해 지난주 5거래일 내내 양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양봉이 가져오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전에 하강 채널과 같은 흐름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반등은 하강 채널의 위쪽 경계 부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채널은 여전히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시장이 위쪽 경계선을 돌파한 후 하향 조정되어 다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과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역시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향 조정된 후 다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앞으로 2주 정도는 우리 국내 시장이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보면 저는 전반적으로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 믿지만 시장의 성장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사흘간 시장이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최근 3개월 동안 이례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로도 외국인도 두 지수에서 조금씩 순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조금은 좋은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분석해보면 우선 이 두 지수는 장기간 동안 10년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구조는 과학기술을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독특한 문화와 특산품 등도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주로 반도체, 조선, 2차 전지가 있습니다. 문화 쪽은 방송 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식품 산업 등이 있고 식품 쪽에는 신라면, 오리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장기적인 발전 추세를 가지고 있으며 발전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이지 전통 산업들은 한번 상승했다고 바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시적 펀더멘털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경기 침체 같은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지수든 10년 이동평균선 아래, 즉 월봉의 120 이동평균선 이하로 계속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반드시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지수의 10년 이동평균선이 지지 역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시장 시세는 당분간 계속 2400선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만약 미국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이면 시장은 동반 하락해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떨어질지 예측하진 않겠지만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꺾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하락폭이 너무 커지면 시장은 다시 상승해 10년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어떤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로는 바로 홍콩 항생지수를 볼 수 있는데 이 지수도 자신만 20년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추세는 장기간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여러 이유로 시장이 상승 사이클에서 하락 사이클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년 이동평균선은 2021년 이전까지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주가가 10년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릴 때마다 반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2년간 지수는 처음으로 10년 이동평균선을 하락으로 이끌었고 이는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때 주가가 진정으로 하락할 때 우리에게 최소 2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3월 가격이 급락해 이전의 저점을 돌파한 뒤 시장이 한 차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10월 시장이 다시 하락했고 하락폭도 더 컸는데 이후 시장이 다시 크게 반등해 50%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흐름이 하락 후 반등하거나 다시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추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최저점을 돌파했을 때가 우리에겐 하나의 기회가 온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이런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 몇 년 동안의 추세 속에서도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반등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결국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정서 사이클이라는 이 사이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를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최근에 저는 많은 친구들과 주식 보유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오랫동안 한 주식에 물려 있었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투자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제가 돈을 벌었을 때는 대부분 상승장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시적인 시장과 전반적인 정서, 자금의 순환에 대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데 몇몇 투자자들은 이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인기 섹터와 개별 주식을 더욱 분석할 예정이며 이런 방식을 통해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상승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주식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이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분석과 예측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10주 연평균선에서도 계속 반등해 여러분 모두에게 안정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향후 거시적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는 이번 하락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스스로 하락한 것은 다른 문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며 이는 지금으로선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셋째, 우리 산업은 모두 변동성이 높은 성장형 산업으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가 진정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월봉에서 120월 평균선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되더라도 반등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몇몇 주식을 계속 사는 겁니다. 둘째는 앞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 시장이 조금 이상하고 하락할 것 같으면 그때 주식을 파는 겁니다. 셋째, 시장이 진정으로 거시적 하락세에서 벗어나 너무 많이 하락하게 되면 그때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위 그림은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는 몇 가지 기회가 온 상황을 설명하는 예시일 뿐 실제 시장 시세를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장세 사이클에서 우리는 이 두 지수를 계속 예측할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반등 단계로 이 두 지수 모두 오를 전망이니 여러분 모두 한숨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섹터 면에서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식이 비교적 많이 발매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과 융자를 하는 회사가 좀 많은데 한 가지 문제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상장한다는 겁니다. 에코프로에서 지금 이미 3회사가 상장했고 또 상장하면 4개나 상장하는 겁니다. 에코프로는 항상 새로운 상장된 주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저의 견해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주식을 또 발행하는 회사를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는 매우 저열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회사의 자체 자금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능력이 없으니 이를 처리하기도 전에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이 회사 산하의 몇몇 주식들의 기술적 성과는 모두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이 주식이 제2의 카카오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성장성은 여전히 높지만 이 회사의 주식은 중단기 인기 주식을 매매하는 것에만 적합하고 장기 보유하는 것은 그다지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가가 현재 반등하고 있어 계속 보유할 수는 있지만 일단 실적이 부진하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해당 주식을 매도해도 됩니다. 이번 반등 이후 저는 에코프로 그룹의 3회사에 대해 우리가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예측한 바에 따르면 이번 반등은 이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86,520, 에코프로 BM 247,540, 에코프로 HN 383,310. 만약 여러분께서 주식을 더 오래 보유할 계획이시라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주식을 보유할 공간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에코프로 주식을 보유 중인데 비록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주식이 하락해도 가지고 있다가 다음 시세가 반등하면 저는 그때 점차 일부를 매도할 겁니다. 제가 매번 일부를 매도할 때마다 제가 제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저를 따라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다른 여러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개별 회사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이 회사들이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을 해주시기에 예외적인 악재를 초래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일단 발생해야만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일 처리를 너무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가에서 신호를 찾아
미리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거시적인 추세와 회사 가격 책정에 대한 내용을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마인드맵에서 완전히 표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매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맵입니다. 만약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시다면 제 조교에게 물어보시면 지식맵 원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 지식맵을 기반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할 것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친구들이 조바심을 느끼고 저에게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느냐고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카데미에 다닐 때 저의 멘토분께서 저에게 한 분야에서 10년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결국엔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공부할 의지가 부족한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 어른신분들도 그렇습니다. 직장 다닐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왔고 지금은 은퇴해서 수익이 없는 상태이십니다. 많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모두에게 가장 큰 화제거리일 겁니다. 주식 투자만으로 때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실현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건 한 회사의 운명을 거는 것과 같으므로 매우 리스크 부담이 큰 일입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이 60세 이후에 번 돈이 그의 전체 자산의 99%를 차지했으며 8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 80살이 돼서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너무 느려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20년을 투자하며 살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흑자를 냈습니다. 비록 워렌 버핏처럼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처럼 그렇게 오랜 기다림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진짜 많이 버는 시기는 아주 짧다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계속 돈을 벌고 하락장에서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돈은 바람처럼 불어오는 것 아니냐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냐고 한탄하곤 합니다. 이번 하락장을 저는 21년부터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이 하락장의 골드 아너스트 인베스트먼트 어카데미를 창립해 한편으로는 이 하락장을 보이는 기간 동안 저는 저의 명성을 쌓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많은 친구들이 자신만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방법이든 특정 손익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회사 성장과 관계없이 주요 소득이 주식 배당금이라면 주가의 단기 하락으로 몇 달 만에 10년치 배당금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한 회사가 높은 배당금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대주주가 지분을 줄여 현금화해 소액 투자자들이 결국 손실을 보게 하는 등과 같은 사기 행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인덱스 펀드를 매수하면 시장에 주기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35년 동안 큰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손익분기점에 있고 전체적으로 소량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35년 후에는 전체 이익이 2030% 사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에 많은 친구들이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 모두가 이익을 냈지만 부동산이 하락할 때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종합해보면 우린 보통 한 번의 결정으로 평생 이익을 보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매년 12회씩 의사결정을 내려 매년 나타나는 상승 사이클을 붙잡거나 올해 시장이 안정적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곤 합니다. 실제 거래에서 우린 평균적으로 2년마다 몇 달씩 좋은 기회를 만나곤 합니다. 여기서 몇 달은 길면 반년일 수도 있고 짧으면 2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략 1020% 정도의 시간만 이윤을 남기고 나머지 80% 이상은 제가 기다리거나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제 커뮤니티와 투자 아카데미를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돈을 벌 수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이 벌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돈을 벌지 못할 때 최대한 적은 액수로 시도하면서 잘 수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우선 손해볼 게 없게 되고 또 손을 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장세에 머무르는 한 여러분은 조만간 다음 차례의 작은 상승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크게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선 인내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매우 초조해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는 그들이 오늘도 돈을 벌지 못했고 어제도 돈을 벌지 못했고 그저께도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랫동안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정감은 주로 시간의 안정성과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안감은 주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시간적 절박함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자세히 바라봐야 합니다. 불안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식시장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락장에서의 부정적인 피드백은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적어지는 것을 발견하면 이때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여러분께서 돈을 버는 시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저도 익숙해져서 후기에 저는 제 경험을 시장의 큰 시세와 큰 모순, 큰 기회를 포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간에는 우리가 흑자를 냈는지 아니면 적자를 냈는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반기 전체 이익은 지난 몇 달 동안의 손실을 훨씬 뛰어넘지만 저는 심지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DX의 지분도 아직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반등이 끝나면 저희는 지분을 컨트롤하고 매도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저는 투자 방법을 좀 더 깊이 분석해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갑시다. 거래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면 다음 시세가 다시 오를 때 우리는 시세에 따라 몇 배나 더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공유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펀더멘털의 진행 상황을 보면 미국 데이터 분석 등에 대해 논의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데이터 지표가 비교적 양호하고 다음 주에는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 다음 주 새로운 주식의 융자에 대해 에코프로의 3회사 곧 4회사가 될 것의 실적을 본 뒤 이번 반등 시세가 지난 후 저희는 이 진정성이 없는 회사를 떠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제시장의 중요한 데이터 이벤트가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수요일과 금요일에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더 밝힐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확인할 겁니다. 둘째, 금요일 오전에 우리나라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할 것입니다. 셋째, 미국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각각 3년 만기, 10년 만기, 30년 만기 국채를 경매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성과와 분석은 제가 다음 주에 즉각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주식시장은 좋은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시장의 반등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다음 주 1년의 재무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니 여러분 모두 이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알려드리고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제대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의 조교에게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안정감이나 불안감이 있는지, 만약 이런 감정이 여러분의 주식에 반영된다면 여러분은 믿음과 걱정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감정을 저에게 공유해주시거나 저의 조교에게 보내주시면 가능한 한 저희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투자 아카데미에서 추첨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